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연방상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10년간 감세의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일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 결과 2017 세제 개편안이 찬성 51대 반대 49로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지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돌아섰고 단 한 명 밥 코코 상원 의원만 반대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1차 세계대전 이후 8번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안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됐으며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이 도출되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일정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면서 감세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감소로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로 발생하는 적자를 복지 삭감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미주 지역 주요 한인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재외동포센터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한인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년 두세 차례 모임을 통해 긴밀한 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미주 지역 한인 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욕, LA, 시카고를 주축으로 미국 내 21개 지역 한인 단체와 위임 의사를 밝힌 8개의 단체가 모여 한인 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 회장들은 재외동포센터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 유예기간 연장, 입양아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차세대 육성과 인재 네트워크 구축,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투표 참여 촉구 등의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한인 사회 주요 현안들이 미국, 한국과 관계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 만큼 미국 내 30여 개 한인회가 힘을 합쳐야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 한인회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회장단들이 자기네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정치성이라든지 총연을 어게인스트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하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모였고 모임이 너무너무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또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한인애들이 동참할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들은 매년 두세 차례 회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임은 내년 3월 애틀랜타로 예정되어 있으며 협의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카 수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다카 갱신이 거절된 케이스가 예상보다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전격 폐지되고 이에 따른 구제 후속 조치로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카 갱신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우편으로 접수한 상당수가 우편 지연 사태에 걸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카 갱신 신청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했음에도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당초 예상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USCIS는 최근 배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접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9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USCIS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달 초 뉴욕 이민자 연맹과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등이 추산했던 33건의 3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450명, 시카고 390명, 휴스턴 60명 등입니다.
SCIS는 재접수 서한을 받은 해당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접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한에 찍힌 날짜로부터 33일 내에 다카 신청 갱신 서류를 재접수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다카 기한이 만료되고 추방 위기에 노출됩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올 한 해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들을 시상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는 지난 금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2017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한인단체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올 한 해 협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크게 발전하는 협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경제인협회 김건수 회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차세대 한인들이 함께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차세대를 육성하고 또한 한인 사회의 근육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올 한 해 협회 발전에 공로가 큰 김기한 뉴욕 총영사, 최경림 맨해튼 번영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홍대수 수석 부회장, 김원석 총무이사 등 협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2017년 올해의 기업 인상은 BCS 인터내셔널 유대한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설립 40주년이 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는 동포사회와 함께 새로운 40년을 위해 전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욕시 의원의 임기 3선 연장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확고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를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들은 뉴욕시 의원들의 3선 임기 연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연장 추진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3선 연장이 다시 2선으로 개정된 데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부자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동원해 임기를 마음대로 연장했지만 주민투표로 제자리를 찾은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의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은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이 상정했으며 시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전원이 찬성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8년의 임기는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나가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임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공백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매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비브리토 뉴욕시 의장도 3선 임기 연장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달리는 뉴욕시 전철, 쉬지 않는 뉴욕시 경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MTA는 전철의 심야 운행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조셉 로타 회장은 최근 뉴욕시 전철의 심야 운행이 중단 없이 앞으로도 하루 24시간 운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리저널 플랜 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전철이 심야 전철 운행을 중단해 비용을 절감한다면 향후 15년 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철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4시간가량 전철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나머지 20시간의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심야 운행 중단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4시간 운행되는 전철은 뉴욕 시민들의 삶의 일부라며 24시간 쉬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 심야 운행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내 버스는 서너 시간 쉬는 데 비해 전철은 밤새 운행합니다. 뉴욕시 상당수 상점들이 24시간 영업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24시간 운행하는 전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환승이 편리하다는 점도 뉴욕시 전철의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연착과 선로 사고 등으로 인한 승객 손실은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가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노인국에 등록된 데이케어 시설을 이름, 사업자명, 보러, 집코드 등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출석 의원 4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에 의해 노인 대상의 성인 데이케어 시설 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례안은 피터 쿠, 폴 벨론 등 12명의 시의원이 2016년부터 시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시장이 서명하면 180일 후 발효됩니다. 조례안에 의해 노인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필수 사항과 의무 조항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데이케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 형태, 소유주, 운영기간과 시간을 비롯해 이 시설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롱텀케어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몇 번의 위반 사항을 언제 어떤 이유로 통보받았는지, 처벌받은 적은 있는지 등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부터 성인 데이케어 시설을 노인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업체마다 하루 벌금은 $250에서 $1,000입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 헬스가 건강보험회사 에트나를 $690억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일 뉴욕타임즈는 업계에 유례없는 빅딜 $650억 달러에 인수 합병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수 협상을 진행해온 CBS는 에트나의 주를 주당 $207에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에트나 주주가 주당 $145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CBS 헬스 주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CBS는 상당수의 에트나 가입자를 자사, 보험, 약재 관리 회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BS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저녁에 응급 진료소를 여는 등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CBS는 의약품을 넘어 헬스케어 부문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마존의 제약시장 진출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은 법무부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아마존은 뉴저지, 커네티컷 등을 비롯한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고 온라인에서 처방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연시 우편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받는 시기를 맞추려면 기한을 넉넉히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업계 관계자들은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택배 업계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한국 배송 물품이 늘기 시작해 현재 배송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 택배 업체들의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배송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대체로 3-4일 걸리던 한국 배송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까지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일까지는 배송 주문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 급증에 날씨나 통관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수취인이 물건을 받는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공항세관은 연말 시즌 해외 배송 물품들에 대한 통관을 평소보다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금지 품목을 보냈다가 반송되는 경우 금액을 낮게 기입했다가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911 신고 서비스가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LA 카운티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음성만으로 가능했던 911 신고를 스마트폰 텍스트로도 할 수 있는 911 문자 신고 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911 문자 신고 서비스는 위급 상황 시 듣거나 말할 수 없어 911 상황 요원과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문자와 현재 위치, 상황, 도움이 필요한 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보내면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다만 911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어야 하고 채팅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이모티콘, 슬랭 등의 사용은 금지되며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한인타운 업소들의 위생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지역 내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퀴벌레와 설치류 등 해충 발견과 청결 상태의 매흡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20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36%는 한인 운영업소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 팔가와 하버드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4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위생 등급도 A에서 B로 강등당하는 등 한인 업소들의 경우 대부분 바퀴벌레 등 해충 발견으로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위생 문제로 영업 정지를 당한 한인 업소들은 식당뿐만 아니라 정육점과 스파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LA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역 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해외 창업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기된 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월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국토안보부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과 규정에 신청서 접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뉴욕 퀸즈 칼리지 영문학과 교수인 추소영 씨가 17년 전 스탠포드대 대학원 시절 교수 제이 플리겔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플리겔먼 교수는 당시 징계를 받았지만 사회적 명성과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사망 후에도 뛰어난 교수로 찬사받았습니다. 추 씨는 당시 학교 측의 은폐와 동료 교수의 침묵을 비난했습니다. 학교 측의 무책임을 묻는 추 씨의 공개 질의에 드보라 줌왈트 스탠포드대 부학장은 추 교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중국인이 싫다며 2차례에 걸쳐 중국계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한인 남성 35세 이기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는 18일 열리는 선거 공판에서 5년 징역 이후 5년 보호 관찰형을 받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차량에 눈을 치우고 있던 중국계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강탈했으며 2월에는 또 다른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현금 $2,000를 빼앗았습니다. 지난 10월 뉴저지 타너플라이 고교 12학년 학생이 아이빌리그 대학 진학을 위해 성적 입력 시스템을 해킹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은 조작된 성적표를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입학 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성적 입력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학생을 정학 처분했으며 대학 입학 원서 접수도 취소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조작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